나오는 거야. 싫어, 안 할 거야. 볼게요. 157쪽에 일단은 니는 또 없냐? 오씨. 맨날 노란 분필이 왜 없지? 자, 157쪽에 있는 게 한 2017년까지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거 설명하는 문학 작품 실제로 뒤에 나오고 이것도 그런 건데 최근엔 잘 나오지 않아요. 가를 봐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대표적인 문학 갈래인 시조에는 자, 시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2학년 거에는요 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학년 거 니네 시간 되면 2018학년도 2학년 것도 보는 게 좋은 게 안 겹치게 내거든요. 1학년, 2학년.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지만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다수의 시조 작품에서 사대부가 자연 속에서 심정을 도야하며 안빈낙도. 그러니까 이게 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대부들이 썼는데 사대부들이 주로 뭘 썼느냐? 자연 속에서 심성을 도야하는 것들을 썼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빈낙도도 추구했다죠. 안빈낙도가 뭐지? 가난한 걸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겁게 여기고 가난한 상황에서 도를 추구하는 걸 안빈낙도라고 하잖아. 사대부는 현실 정치 참여보다는 자연 속의 은둔한 삶을 지향한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은둔. 자, 보세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뉘앙스가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를 니네가 이해해 주면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지만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딱히 들어맞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서술 방식에서는 기존의 통념을 벗어난 그럼 이제 뭐 나와요? 뒤에는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완벽하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라고.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읽어보면 좋겠죠? 야, 그리고 하나 더 책엔 없지만 겸사겸사 하나 얘기할게요. 알아두면 좋은 거. 그러니까 시조를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내는데 여러분들 시조의 형식이 어떻게 돼요? 3장 6군데 45자 내외인데 글자 수로 하면 거의 이 패턴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물론 한두 글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해봤자 하나 정도가 네 글자 늘어나는 거지 이게 심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초, 중, 종이에요. 그 다음에 다 해봤자 45자예요.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불리지? 4개?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40개짜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하는데 연시조로 해도 답답하다고. 왜냐? 어쨌든 요거 하나하나가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하이라이트 갔다가 끝나야 돼요.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꼭 됐다. 이것도 물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허리 숙이기 귀찮아가지고. 이게 초, 중,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로 치면 서론, 본론, 아니 뭐 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이거든. 절정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면 되지. 뭐 하면 돼요? 얘를 계속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초장 하나 있고요. 중장이 1500줄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종장.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형식을 가사라고 해요.
1500줄짜리는 실제로 있는 겁니다. 니네 나중에 기회 되면 봐요. 가사 중에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기행가사가 있거든요. 이건 1500줄이에요. 일본에 가는 기행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걸로는 충족이 안 되니까 늘리는 거야. 근데 방식이 연시로 늘리는 게 있고 아니면 중장을 여러 개 늘리는 게 있고 약간 딴소리지만 중장을 이렇게 줄로 안 늘리고 옆으로 길게 늘린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사설시조라 그러지? 근데 사설시조의 개념은 뭐예요? 틀을 깼죠? 사대부들은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요? 이거는 일반 백성층이.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물론 이 얘기는 책에 없으니까 이 얘기는 니네만 알고 있읍시다. 다 지워. 아주 괘씸한 놈들 들어오라 그래. 자, 우리는 계속 볼게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은 관직의 유무에 따라 출과 처로 구분하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출과 처예요. 출, 처. 그리고 요거의 개념은 관직의 유무라고 합니다. 관직이 있거나 없거나. 유교 사회의 출은요. 유교적 가르침을 부단히 수행한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 그러면 출이라고 하는 건 관직에 나아가는 거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개념이에요. 유교적 가르침을 단단히 수행한 사대부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관직에 나아갔다고 해서 이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요것도 이상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 속에 은둔하는 게 이상 실현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닌 거지. 이것도 충분히 이상 실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사대부들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바로서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자 조건이에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서 순리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에서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연산군 시대는 그런 시대가 맞냐 아니냐. 광해군 시대는 좀 다르니까요. 연산군 시대는 유교적 가르침이 제대로 순리대로 펼쳐지던 시대냐 아니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직에 나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태평성대라고 여겨졌던 성종시대는요. 이게 성종대왕이 확실하죠. 유교적 가르침이 순리대로. 이때는 관직에 나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때는 이게 맞는 거고요. 성종 때는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돼. 거기 둘째 단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인과 의로 다스리는 것을 자신들의 이상으로 여긴 것이다. 그런데 사대부들은요. 직면한 시대 상황에 따라 출의 가치를 달리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달라지기도 하는 거야. 볼게요.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 상황일 때 출을 의롭지 못해 여기서 철을 선택하기도 한 것이다. 얘기했죠? 예를 들면 연산군 시대. 그러니까 요것도 이상 실현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조건이 존재할 거고요. 얘하고 얘는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지 정해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출을 거부하고 철을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처의 삶을 살면서도 자 근데 처를 살면서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거야. 그것도 이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단락 봐요. 계속 볼게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시조에서 궁달이란 표현도 자주 사용하였다. 처와 출의 맥락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궁은 빈궁, 빈천을, 달은 영달과 부기를. 그러면 니네 궁은 어디로 연결되면 돼요? 궁은 출이에요? 처예요? 궁은 이쪽이에요. 그 다음 달은 이쪽이라고. 왜냐? 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 빈궁, 빈천, 가난한 거.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아무래도 돈 벌지 않으면 돈이 없잖아요. 직장 안 다니면. 이쪽은 영달, 부귀,
아무래도 관직에 나아가면 이게 생기겠지. 일단 연결할게요. 여기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 맞죠? 똑같습니다. 연결돼. 이제 확실히 연결되는 거야. 처와 궁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영달과 부기는 고위관직에 올라 자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이라고 보면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적당한 게 영달과 부기란 뜻이고요. 이런 점에서 궁은 처와 다른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천과 부기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는요, 요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 요거는 요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적 상황에서 돈 많다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상 실현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게 확장된 의미예요. 관직의 유무에 따른 사대부들의 처지와 그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출, 달, 부귀, 처궁, 빈천, 대조적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 밑에 볼게요.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 출처 요거죠. 출하면 요거고 처하면 요거예요. 뜻 잘 모르니까 뒤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무슨 얘기죠? 빈천거 뭐죠? 뒤에 뜻 뭐라고 나와 있지? 빈천거. 가난하게 지내리라. 지금 권어문이 종장에서 선택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이잖아. 가난하게 지내리라. 그럼 사회가 어떻단 얘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쪽 계열일 겁니다. 이해되죠? 따라가는 거야. 자, B를 볼게요. 부귀를 탐치 말고 빈천을 사양하지 마라. 뭐 하란 얘기예요? 부귀를 탐하지 말고 빈천을 사양하지 마라. 어떻게 살란 얘기죠? 빈천하게 살란 얘기야. 끝난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임재 시조도 요쪽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연산군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적 시련이 순리대로 펼쳐지지 않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뒷장이요. 답 나와요. 권어문과 임재는 당파 싸움 극심했던 시기 16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인물이다. 맞지? 당파 싸움이 극심한 거. 물론 당파 싸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만 차리는 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때려쳐. 권어문은 진사시 합격. 진사가 된 거예요. 임재는 문과의 급제. 이건 진짜 급제잖아요. 자연의 은거 살림터 사는 삶을 선택했다. 현실의 벼슬길에 나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한 것이다. 다 끝났지? 38번 봐요. 몇 번이에요? 지금 얘기했죠? 5번. 칠판에도 있고. 처를 택하며 우국충정이고 이걸 통해 이상실현을 하겠다. 맞지? 나머지 넘어갑시다. 쉬우니까요. 39번 봐요. 가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것. A의 치군택민은 관직에 나가 가르침을 실천을 의미한다. 왼쪽에 보니까 있잖아. 목숨 바쳐 임금 섬기고. 맞아요. 2번. 빈천거를 하오리라. 얘기했던 거죠. 빈천거 하오리라. 선택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맞고요. B의 빈천을 사양 마라. 에이, 빈천을 사양 마라. 이쪽인데 선택지 3번에 뭐라고 나와요? 처를 거부한다. 틀렸죠? 답은 3번. 4번 신명을 못 나이라. 이거는 출을 선택할 때 초래한 결과. 좋고요. 5번. 그래, 출의 삶을 위기라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둘 다 임재든 아니면 한거 18곡이든 간에 둘 다 이쪽을 선택한 거.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40번이 니네가 좀 문제가 되고 41번 진짜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나를 볼게요. 이 편은 저 외다 하고요. 저 편은 이 외다 하니 여러분 외다가 뭐죠? 밑에 뭐라고 나오죠? 이게 되게 좀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이구 이거 아니었나? 가요. 왼손잡이가 아니 왼쪽 갑시다. 그리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영어로 오른쪽이 뭐죠? right지? 왼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뜻 뭐가 있지? 옳답니다. 이거 잘 봐요. 뭐 같아요? 오른쪽이야. 왼쪽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아마 왼손으로 뭐 하면 되게 뭐라고 했을걸? 언제나 왼쪽은 잘못됐다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오른쪽이냐? 오른쪽이기 때문이야. 발음대로 쓴 것뿐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외다. 외다가 왜 그런 것이냐? 왼쪽 계열이에요. 알아두면 좋을 거야. 근데 왼손잡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잘못됐다 그랬을까요? 왼쪽이. 왼손잡이가 왜 문제가 있죠? 뭐라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요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뭐요? 뭐요? 마음에 안 들어서는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고. 일단은 그게 제일 비슷하죠? 어색하니까. 튀니까. 그리고 왼쪽이 지금으로 치면 오른손에 맞긴 맞아요. 현대사는 오른손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 우리는 글씨를 이 방향, 좌에서 우로. 근데 옛날 책은 어떻게 가요? 우에서 좌야. 나는 집에 간다. 그럼 봐. 오른손이면 이거 지울 수도 있다. 물론 붓글씨니까 들고 하겠지만 사실 왼손잡이가 쓰기는 되게 편해요. 가리지도 않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부터 왼손을 안 좋게 봤느냐? 옛날에는 오른손이 정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다 안 좋은 겁니다. 요새는 좀 달라졌죠? 근데 그 단어는 바꿀 수 없잖아. 이 왼손, 왼쪽이라고 하는 것도 극심한 차별적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어쨌든 왜다. 이 편은 저게 틀렸다. 저 편은 이게 틀렸다. 매일 하는 일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린무조는 님이신가 하노라. 지금 초장과 중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싸움박질밖에 하지 않는다지. 고린무조 밑에 뜻 있죠? 홀로 있어 도움이 없는 거는 님이신가 하노라. 님만 혼자 계시더라. 님께서만 힘들어 하시더라. 그러면 이거를 가하고 연결 지으면요. 지금 초장, 특히 초장이요. 이게 14수잖아요. 14수에서 초장은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현실이냐, 나쁜 현실이냐? 굉장히 나쁜 현실입니다. 현실 자체가 좋지 않아요. 싸우니까.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뭘 택해야 돼요? 이때는 철을 택해야 돼요. 철을 택하게 되면 누가 혼자 남죠? 왕만 혼자 남아요. 도움이 없는 거야. 오른쪽에 1번 봐요. 싸움뿐인 당대 시대의 화자가 고린무조를 선택한 것은 유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양하기 위해 궁의 삶을 지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게 답이에요? 왜 틀렸지? 뭐가 틀렸죠? 고린무조는 누구 설명이죠? 임금 설명이에요. 임금인지 몰라도 뭐예요? 어쨌든 님이야. 님의 상황이 고린무조란 이야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궁의 삶을 지향한다고? 내가 뭘 택했는지 아직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40번에 1번을 고른 비율은 43%밖에 안 된대요. 둘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들 뭘 택했겠느냐? 25수 볼게요. 싸움엔 시비만 하고 공도 시비 아니하네. 싸움에는 시비를 따지는데 공도, 공적,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질 때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는 시비를 따지는데 의미 있는 거, 공적인 일에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문제 있죠? 어찌하여 세상이 이같이 되었느냐? 물불보다 심한 환난 날로 길어가는구나. 현실이 매우 나쁘구나. 맞죠? 오른쪽에 2번 봐요. 공도 시비하지 않아 환난이 길어진다. 화자의 인식에서 정치가 순리대로 이르시는 당대 현실을 짐작할 수가 있겠다. 맞죠? 좋습니다. 자, 3번 오른쪽 26수를 봐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맞지? 우리나라도 망하면 니네 다 망할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이상하지만 나라가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그 개념이에요. 집만 돌아보고 나라일 아니하네. 근데 그 인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만 돌아보고 나라 일은 하지 않더라.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이거 국가가 기운다는 이야기죠. 밑에 임금 조율을 받은 상소라가 됐으니까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겠느냐. 똑같은 거죠. 초장하고 종장은 똑같아요. 3번 봐요. 집만 돌아보고 나라에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
자기의 일만, 자기의 살이 사용을 채우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교적 가치를 바르게 실천하지 않은 당대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20%가 골랐대요. 아니 왜 고르는 거야? 왜 골랐을까요? 왜 골랐을까? 그냥? 그냥이에요. 진짜로. 왼쪽이 26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고르는 거야. 그냥 찍은 겁니다. 확률이 얼마죠? 찍으면? 딱 20이에요. 찍은 거야. 그냥. 정말로. 28수 볼게요.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기인들 바라겠느냐. 내 얘기죠. 초가 한 칸에 괴로이 혼자 앉아. 근데 괴롭죠? 현실이 안 좋으니까 밤마다 우국성시. 아까 얘기했지. 저쪽에서는 우국충정 나타나면 좋겠다 그랬죠? 딱 맞지? 가에 따라서 맞는 얘기인데 4번을 봐요. 공명과 부기를 바라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아까 했잖아. 아까 뭐 했죠? 천은 빈, 출이 달 연결했잖아. 내가 이거 택했잖아요. 그럼 이거 안 택했잖아. 근데 맞잖아. 4번. 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았다. 맞지? 이거는 19%가 골랐대요. 이것도 뭐예요? 찍은 거죠. 5분의 1. 딱 맞지? 5번 볼게요. 초가 한 칸 우국성실을 느끼는 것은요. 궁의 상황에서도 근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국충정 아니냐? 답은 1번입니다. 이걸 왜 틀린지 모르겠고요. 자, 마지막 41번이요. 이건 더 심해요. 이거 1번 고른 사람 손 들어봐. 2번이요. 3. 다시 2. 4. 5. 뭐야? 안 드는 건 뭐야? 다 손 들어. 일단 다 들어. 내리는 걸로 갈 거야. 싹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들어. 3번 내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4번 내립시다. 하나, 둘. 5번 내릴까요? 한 명도 없어? 2번은요? 5. 이게 다 1번이라고? 너 아까 손 안 들었어. 틀렸네. 별표면 틀린 거잖아. 나중에 고른 거 아니야? 또 별표네. 얘도 틀렸네. 틀렸네 이거. 틀렸구만. 자, 41번은요. 1번이 28%래요. 미친 거야, 미친 거. 2번은 24, 3번 22, 4번 18, 5번은 6. 왜요? 누가 놀랐지? 5번은 아무도 고르면 안 되는데? 골랐군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낼 때는 니네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거든. 이걸 왜 틀리지? 이거 출제한 선생님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봐요.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 반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B 봐봐요. B. 반복 있냐 없냐? 뭐가 반복되죠? 부기. 3번 나오잖아. 그 다음 탐 2번 나오잖아. 빈천 2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나에서는 뭐가 반복이지? 엄청 많네. 외다 12 나라 집 한우라가 반복이 되냐? 그건 너무 멀잖아. 14수와 28수니까 좀 멀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안 고른 사람들은 왜 안 골랐지? 아까 2, 3, 4 고른 사람들 왜 안 골랐죠? 왜 안 골랐습니까? 2번 골랐는데요. 1번은 왜 안 골랐죠? 그러게요는 무슨 그러게요. 대충 보니까 안 고르지 뭐. 자, 2번을 고른 사람들은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야, B와 나의 대화체가 뭐가 대화체지? 시조에서 니네 대화 되게 어렵습니다. 3줄밖에 안 되는데 3줄인데 대화를 한다고? 쉽지 않아. 있긴 있는데 진짜 어렵고요. B는 내 얘기 아니야? 나도 내 얘기 아니야? 독백 아닙니까? 박민주야. 아이고,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박모 씨야. 왜 2번 골랐냐? 봐요. 2번에 지금 니네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대화체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걸로 친밀감까지 드러냈느냐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2개야.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니네가 2번을 답으로 고르고 싶으면 죽어도 B하고
나에서 요걸 찾아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박모 씨야, 표시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죠? 그냥 찍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뭘 골라도 내가 설마 틀린 선택지를 골랐다 할지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 돼. 니네가 체크를 해야 돼. 아, 41번에 2번. 아, 이 부분이 41번에 2번의 대화체. 그리고 이것도 판단해 줘야 되고. 늦게 들어와서 떠든다. 3번은요? 뭐가 틀렸죠? 아니, 어떻게 3번이 22%야? 아니, 야, B하고 나에 뭐가 있다고요? 점층이 있다고? 점점 쌓인다고? 점층이 뭐죠? 점층이요. 점층. 적어도 2개, 3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 2개 가지고 점층이라고 하지 않아요. 점층이요. 물론 그렇게까지 묻지 않지만 점강은 뭐죠? 줄어들면 돼요. 점점 강해 이거 아니고요. 근데 요새 거의 점층밖에 쓰지 않지. 이게 점층인데 니네 눈을 씻고 봐. B나 나에 이거 있냐 없냐? 야, 어떻게 이게 점층이 되냐? 상식적으로 있을 거야. 4번은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면 웬만하면 정서가 강조가 되는 건 맞는데 서리적 표현이 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B에 있나 없나? 서리적 표현이 뭐죠? 한 번 또 할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이 지우개 자꾸 나와.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설의적 표현. 분명히 난 얘기했는데. 물론 강조겠지. 모든 표현 보면 모두 다 강조해요. 서리적 표현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의문문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답을 요구하면 안 돼요. 이게 서리적 표현이야. 답을 요구하지 않으면 왜 물어봅니까? 그래, 강조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서리적 표현이에요. B에는 없고요. B에는 없습니다. 나에는 있어요. 나의 어떤 게 서리적 표현이지? 나의 서리적 표현은 일단 14수에 거기 26수에 어느 집이 굳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구두리요? 의문형이에요. 근데 어느 집이 구두리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답 요구하는 거 아니죠? 이건 서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은 상승 이미지가 뭐예요? 아무거나 얘를. 가장 대표 하늘은 상승 이미지가 아니지. 그냥 높은 이미지인 거지. 상승은요. 분수. 하강 이미지의 대표는 폭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상승. 고개를 숙여 땅을 봤다. 하강. 나무가 쑥쑥 크더라. 상승. 뭐가 상승이지? 최소연아, 뭐가 상승이냐? 어디 있나요? 부기를 탐하는 게 상승인가? 말도 안 되죠? 특히나 41번 니네가 틀린 거는요. 정말 대충 풀어서 틀리는 거야. 지겹게 얘기하지만 대충만 풀지 않아도 80은 넘어요.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대충 풀어도. 대신 뭘? 꼼꼼하게만 풀면. 별 깊이는 생각 안 하고 풀어도 80은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얼마예요? 88. 더 열심히 하면 93. 그러면 1등급. 쉬워. 159쪽이요. 마지막 거 볼게요.